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6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1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정사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4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이 터전을 삼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과 같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토. 자, 음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보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무토도 똑같은 오행으로 보게 되면 토가 되기 때문에 흙이죠. 어저께 무토 공부할 때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와 같죠.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고 이쪽 저쪽을 통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중개업이라든가 비서실 같은 거 있죠.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회장, 대기업 회장 비서실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개업 같은 거면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결혼 중매 중개업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 중개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그런 환절기적인 그런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음토였는데 무토는 양토가 되죠. 어떻게 양토의 성질, 음과 양이 서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그 성향이 여자와 같다. 양은 좀 음에 비해서 강하고 양은 음에 비해서 좀 큰 개념이죠. 양은 음에 비해서 좀 높은 개념이고 양은 음에 비해서 조금은 크고 방대한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음은 양보다는 좀 작고 아담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공부했을 때 고황토라고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이고요. 넓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이런 개념으로서 아주 넓은 개념. 여러분 광야 얘기하니까 좀 넓은가 보네, 몇천 평 되는가 보네, 이게 아니고요. 한반도 10배, 20배 정도 이상 가는 그러한 정도의 땅을 광야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평야 정도 되면은 한반도 전만한 그러한 어떤 넓은 드넓은 평야 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작은 뒷동산 생각하시면 무토를 이야기가 좀 매우 어려워진다. 그리고 산이라든가 산맥 같으면 최소한 우리나라 같으면 한라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또는 백두산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큰 산 같으면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 같은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뒷동산 생각하시면 뒷동산은 기토 정도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로서 굉장히 방대한 개념임에 반해서 기토는 작은 토라고 하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비유를 합니다. 전원토 또는 담장 안에 있다고 해서 담장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과수원, 그 다음에 텃밭 같은 개념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작은 개념은 어떤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분토라고 하죠. 분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토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하고 무토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토는 양토
기토이면서 물이 없는 건토 이렇게 보죠. 건토라고도 하고 말을 조절을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습토가 되겠죠. 그래서 기토는 습니 또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습니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을 말하는 것이고, 니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라든가 진흙을 말하죠. 그래서 삼수변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물기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는 작은 토가 아니고 후중한 그런 토가 되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굉장히 왕하게 되면 울체되고 막힌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윤택하게 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토입니다. 작은 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울체되거나 땅이 막히거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생각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든가 텃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는 왕하더라도 간목을 먼저 쓰진 않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되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참작해서 쓸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하고 기토는 이렇게 음양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신을 취용하는 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 제강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주의 지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어 중요하냐면 왕세와 왕하냐 약하냐, 왕쇠와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열, 하나,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이다. 특히나 이제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죠. 한열 중에서 너무 뜨겁다라고 해서 열자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해자축을 겨울 같은 경우는 차갑죠. 그래서 차가울 한자를 쓰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봄은 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유술 서방은 서늘한 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자, 인묘월은 뭐가 왕하죠? 인묘월은 목이 왕한 것이고, 사우월은 화가 왕한 것이고, 신유월은 금이 왕한 것이고, 해자월은 수가 왕하죠. 진술충미월은 뭐다? 아까 말했던 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환절기와 같다 그랬죠. 환절기.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와 같다. 진술축미월은 그래서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이 4월이잖아요. 4월. 그래서 이제 4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4월은 절기로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하가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입하죠. 그래서 진월에서 작게 보면 진월에서 4월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고, 크게 놓고 보면 인묘진 동방에서 4, 5미 남방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계절은 봄에서 어디로?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 왕한 목왕절에서 화가 왕한 화왕절로 넘어오는 거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입하가 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모두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그래서 4월, 지금은 화의 임관지가 돼서 화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이 되면 5월이죠.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돼서 화가 왕한 것이고, 미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은 4, 5미 남방에 포함되어 있는 미토이기 때문에 화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 그래서 미토는 어떤 토? 미토는 열기를 가지고 있는 사막과 같은 뜨거운 모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월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은 화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화토 동궁이라고 해서 4월, 5월, 미월은 당연히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4월, 5월은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모두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월 같은 경우 4월, 5월, 미월이 모두 계절로는
여름이죠.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름 굉장히 화가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염상절이라고 표현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표현해요. 조열. 조자는 마를 조자죠. 건조할 조자. 열은 뜨거울 열자. 마르고 건조한 시절 바로 4월, 5월, 미월이 되기 때문에 4월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우리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지만은 기운으로 보게 되면 차가운 냉기라든가 한기를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기토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양수인 임수보다는 기토는 개수를 보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물론 개수 없으면 임수도 당연히 쓰겠지만 이왕이면 보다 다홍치마 임수와 개수가 있을 때 4월, 5월, 미월에 기토 또는 무토, 간목 또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 병정화 또는 경신금이죠. 경신금 이런 등등은 수가 필요할 때 개수보다는 임수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개수를 얻게 되면 개수는 하는 일이 뭐예요? 기토가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뜨거운 여름에는 습토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화초를 갖다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바깥에 뜨거운 여름에 지금 내놓는다.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말라버리게 되죠.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무화 같습니까? 우로수화 같죠. 밖에 내놓는데 자연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기토가 윤택하게 될 것이고 기토에 심어져 있는 작물 또한 잘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월의 기토는 뭐가 필요하다? 개수가 있어줘야 된다. 단 4월의 개수는 절지에 해당이 되죠. 화가 너무 강한데 딸랑 개수만 있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어서 계속 금생수에서 물을 계속 생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의 기토는 개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쓰게 된다. 개수는 기토만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후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이 개수가 화를 갖다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금이 개수를 이렇게 원활하게 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 특성, 그 다음에 얼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기토라고 하는 것, 일간 기토는 음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사화는 양화가 되죠. 오화가 원래는 양이 되고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의 본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사화는 양화를 쓰게 된다. 그래서 음토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양화를 받기 때문에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죠? 네, 그런데 화생토해서 화가 토를 생하게 되는 것이니 저것은 인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물론 이제 나를 생한다고 해서 저거를 생아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 인성. 자,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되게 되면 이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이 받지 않으면 이건 편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아니라 정인,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4월 너무 건조하고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 지장간 안에는 겁재인 무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인 경금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병화정인이죠. 이때 무토 투출을 했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보진 않고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관격의 일간 왕아님, 신앙 인간이 왕아님, 상관이 재성인 수를 보게 되면은 상관 생재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 특히나 4월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조열하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이렇게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수는 4월에 이렇게 상관생지 해주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아주 좋은 중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기토 입장에서 얘는 정인, 얘는 편인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편인 혼잡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 뭐 어머니가 두 분이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빠가 바람폈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만, 무조건 정편이 혼잡됐다고 해서 아버지가 바람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단지 화가 왕한 계절에 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더욱 조열해지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바람핀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기토 입장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편관이 되죠.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화가 왕한 계절에 수가 부족하게 되면 이 관성인 목은 목생화하죠. 그래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화가 왕한 계절에 수가 없으면 목분 비회한다. 비회가 돼서 뭐다? 재가 돼서 날아가게 되니, 이 관은 물론 칠살이기도 하지만은 이 관은 화를 생하고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일간 기토가 왕해져서 좋은 게 아니라, 일간 기토가 너무 말라버리면, 땅이 말라버리면 거기 심어져 있는 곡식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뭐에 사막화돼 버리겠죠, 땅에. 그죠? 비가 와야지 논밭도 좀 축축하게 물기가 있어줘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이 생육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에 편재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 편재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니, 4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저 개수가 뭐가 된다? 용신이 된다. 근데 단 개수가 지지로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4월에 개수가 뿌리가 없으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겠다. 근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축토를 봐서 기축일주가 되죠. 물론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지만 극수하겠지만은 저 축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다? 개수, 신금,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기토가 있기 때문에 축의 개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도 있겠고요, 신금이 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축 반합으로도 볼 수가 있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사축 반합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일단은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인 습토라야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축토에 개수가 뿌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조금 한 2%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끝장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볼품없는 사주가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축토이기 때문에 습토를 봐서 개수가 여기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 정도, 신의 한 수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주의 핵심은 개수가 뿌리를 여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자축합토가 되죠. 자축합토가 돼서 이거 매우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축합토가 되면 어차피 습토가 자수를 받기 때문에 물기가 없어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고 개수가 뿌리가 없어졌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갑자시가 아니라 신미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축미충이 되죠. 자축합이 아니라 축미충이 되면은 축 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축미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축 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땅속으로 매몰되기 때문에 신금의 뿌리도, 개수의 뿌리도 날아가 버린다. 아무리 신금이 개수를 생활을 하더라도 이 개수가 능히 이 화를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개수가 뿌리가 약해지게 되면 화가 얘를 극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갑자해서 자축합이 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축미충이 됐을 때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되면은 습토 두 개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좋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을목 투출된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묘의 뿔을 뒀거든요. 그러면 칠살이 왕해져가지고 기토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게 보지는 않겠고요. 병인시,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 병화는 인의 뿔을 튼튼히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화가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됩니다. 자, 축에 간신히 뿌리를 둔 개수가 여기서 이 개수가 이렇게 기토도 윤택하게 하고 조우까지 하는데 그 공력이 매우 미흡하죠. 약하죠. 그래서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다. 정묘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묘시보다는 어떤 시 병인시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토 투출, 진토, 습토죠.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중 개수가 있고요. 축중 개수가 있어서 이 개수가 통근 2개 할 수 있죠. 이 무토가 투출된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무토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군비생자가 돼버리잖아요. 개수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무토는 이 개수를 갖다가 홀딱 물 먹는 하마처럼 쏙 빨아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진토, 축토는 지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무토가 정관에 투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시 마찬가지겠죠. 기사시가 되더라도 이 기토가 개수를 파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경오시가 되게 되면은 오에 기토가 뿌리를 두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금은 축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사축, 회금, 그죠? 반합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축이기 때문에 경금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경금이 개수를 생각하게 되고 개수가 정화만 통제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상관생재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되면은 나쁘지 않게 저는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미시는 좋지 못하고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4월에 사축 합돼서 개수가 뿌리를 둔다고 했는데 임수도 뿌리를 두죠.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4월이라도 금수가 많아서 져서 이거는 삼복생한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서 오히려 양기인 화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된다.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토, 이거는 건토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축의 개수가 뿌리를 두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미대운, 기미대운의 충미충이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좋지 못한 환경으로 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생시를 일단은 임신 계유시가 아닌 경우에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기미대운인데 충미충이 되면 일단 좋지 못합니다. 여묘로 태어났을 때 이건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5월 말일이고 내일부터는 또 6월 1일입니다. 물론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또 이제 5월 넘어갈 때는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망종은 아니고요. 근데 망종하지 5월이죠. 그래서 이제 정사월에서 다음에 이제 무월로 넘어갈 때는 5월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6일인가 6월 5일인가 망종이 절기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이제 계묘년 정사월도 한 4, 5일 정도 이 정도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람의 운명을 감명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리트 있고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있고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학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쉬운 것을 잘해야 고수가 된다. 이거 꼭 여러분들 명심해 두세요. 어려운 거 잘하는 것은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사주 격을 볼 때는 십정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왕격, 외격, 이렇게 특수 격인데 사람들 명리 공부할 때 막 이상한 외격들 겁나게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볼 것도 명력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내격 이제 십정격 있잖아요. 십정격에서 십정격만 알아도 거의 한 90% 이상 정도 사주 격 다 볼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평생 볼까 말까 그런 특수한 그 다음에 삼재 이런 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살 이런 거 보고 있고요. 이거 맨날 공부해봤자 여러분들 명리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쉬운 걸 잘해야 고수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